다음은 이 오일의 비누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비누화 값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일 1g당 가성소다가 필요한 양이에요. 비누를 만들 때. 그러니까 오일 1g에 어느 정도의 가성소다가 있어야 이 오일이 비누로 변할 수 있겠느냐. 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오일의 가성소다 값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평균치가 0.13이에요. 이게 뭐냐면 1g의 오일이 비누가 되려면 0.13g의 가성소다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00g의 팜 오일을 비누화 시켜본다고 합시다. 팜 오일 같은 경우에는 0.14예요. 대부분 0.14로 보는데, 그러면 100g의 팜 오일을 비누화 시키기 위해서는 약 14g의 가성소다가 필요합니다. 200g을 비누화 시키기 위해서는 약 28g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특징은 대부분 0.13으로 동일한데 코코넛 오일만 약 0.19가 되어 있어요. 비누화 값 자체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요즘은 오일 입력만 하면 비누화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을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비누화 값을 계산을 하는데 요즘은 뭐 비누화수라는 게 나왔어요. 이 비누화수는 뭐냐? 오일에 이 비누화수만 섞으면 바로 비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평균치에 비례해서 가성소다를 거기다가 섞어 놓은 거예요. 물에다가 미리 혼합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를 보면 대부분 0.13이죠. 이 0.13 수치를 그대로 계산해서 오일량을 계산해서 그냥 물과 섞어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일 비율에 맞춰서 넣어라 이거예요. 당연히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누화수를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손수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CP비누의 레시피를 직접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CP비누는 처음부터 레시피를 작성해서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다가 혹시라도 나만의 레시피가 필요하면 그때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고 비누 레시피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텍스트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걸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CP비누 오일 양은 약 700에서 800g 정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게 계산하기 딱 좋아요. 뭐 2배 이상 잡아야 되긴 하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700에서 800g 정도의 오일을 잡습니다. 자, 근데 이 오일 중에서 반은 팜과 코코넛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배우는 비누에서는 다르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800g의 오일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약 400g은 팜과 코코넛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가성소다 값입니다. 가성소다 값은 아까 비누화 값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오일 1g당 필요한 가성소다 값이 있어요. 이걸 계산기에 돌리게 되면 가성소다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가성소다 양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팜오일 200g을 넣는다. 그럼 팜오일 200g에 대한 가성소다 값은 28입니다. 그럼 28의 가성소다 값을 적어두시고,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0.13 정도 돼요. 그럼 0.13에 대한 계산을 해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카운트란 뭐냐? 이 비누를 만들게 되면 이 오일의 비누화 값에 정확하게 딱 맞는 가성소다를 넣게 되면 가성소다가 비누화 되지 않고 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가성소다를 조금 적게 넣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성소다를 조금 적게 넣게 되면 비누화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오일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가성소다가 남는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가성소다의 순도가 99%일 때는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가성소다의 순도가 93% 뭐 이런데 디스카운트를 또 거기다가 뭐 5% 더해버리면 가성소다 양이 너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도와 맞춰서 디스카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는 약 5%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정제수입니다. 정제수는 약 오일 양의 33%가 적당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일이 800g 들어가게 되면 곱하기 0.33 하면 돼요. 그러면 딱 정제수량 양이 나옵니다. 다음은 기타 설명드릴 게 슈퍼팻하고 기타 첨가물인데, 슈퍼팻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오일을 좀 남기는 거예요.
비누화가 되는 그 트레이스 과정에서 오일을 좀 나중에 첨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누화가 되지 않는 오일이 비누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굉장히 촉촉하겠죠? 혹은 굉장히 비싼 오일을 비누화시키지 않고 내 피부에 그대로 보습제로 바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슈퍼펜슬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기타 첨가물입니다.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분말 같은 경우는 1kg의 비누를 만드는데 10에서 20g 정도만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거칠하고 거품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은 1kg 기준으로 10ml 안쪽으로 넣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어차피 다 날아가기도 하고요. 향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량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내용을 토대로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오일을 팜 180g, 코코넛 180g, 올리브 오일 200g, 살구씨 오일 200g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누화 값으로 계산한 가성소다 값이 113g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디스카운트 5%를 해주게 되면 약 가성소다 양은 107g이 되죠. 그 다음 정제수는 오일 총량 760g에서 0.33을 하게 되면 약 250g이 됩니다. 이제 가성소다 값이랑 가성소다 양이랑 정제수양, 오일량이 결정이 됐죠. 그 다음에는 첨가 분말은 간단하게 선택합니다. 뭐 녹두 분말이나 아니면 뭐 기타 천연 분말을 10g 정도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은 가장 무난한 라벤더 오일로 10ml만 첨가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간단한 레시피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오일의 효능이 있어요. 각 오일마다 효능이 있는데 그 오일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오일 종류에서 팜과 코코넛은 그대로 두시고 기타 아까 넣었던 올리브나 살구씨만 다른 오일을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레시피를 연습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CP 비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동영상을 찍어서 CP 비누 만드는 동영상은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비누 만드는 영상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과 텍스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가성소다와 정제수를 혼합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정제수를 먼저 계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성소다를 넣어야 돼요. 가성소다가 계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제수를 넣게 되면 확 끓어오르거나 튀어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 가성소다랑 정제수는 둘이 혼합되면서 열이 발생을 하고요. 이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건 둘째치고 이게 액체가 조금이라도 튀면 바로 화상이에요. 뜨거워서 화상이 아닙니다. 이 가성소다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화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고 고글이나 마스크, 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가성소다를 정제수에 혼합합니다. 이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가 중요하고요. 잘 섞어서 온도가 45도 정도 될 때까지 식혀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일은 오히려 가열을 해줍니다. 약 한 40도까지 가열을 해주시고요. 가성소다의 온도와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온도가 맞았다. 자, 가성소다 액과 오일의 온도가 맞았다. 그럼 이걸 이제 혼합해주기 시작합니다. 붓는 거는 가성소다 액을 오일에 붓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부으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계속 저어주면서 한 번에 확 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으면서 계속 저어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혼합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젤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트레이스라고 불러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점도가 생기고 불투명해집니다. 이때 점도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이렇게 저어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돼요. 이때가 이제 완벽한 트레이스가 났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트레이스 상태가 되면 이 트레이스 상태에서 아까 말한 첨가물을 넣습니다. 분말과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넣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저어줍니다. 그럼 이 비누 젤화가 점점 더 점도가 높게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점도가 일어난 이 비누액을 몰드에 담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비누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가성소다가 오일을 비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열이 돼요. 어느 정도 열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발열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 온도가 차가우면 제대로 비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누액을 몰드에 담고 몰드를 스티로폼 박스나 아니면 수건으로 감싸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얼마 동안? 약 48시간 동안. 이 보온이 유지돼야 굉장히 좋은 비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8시간 동안 보온을 마치시고 커팅만 하시면 이제 완성인 거죠. 자, 오늘 CP비누 만드는 영상을 여기까지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강의를 한 지가 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감도 가물가물하긴 한데, 저는 생각보다 CP비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은데 초보분들이 접하시기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찍었는데, 제 강의 요 찍은 것만 제대로 보셔도 혼자 시작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